안녕하세요. 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 19강으로 개차 신발 4대 5상의 8글자를 배우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 한 글자씩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개차 신발 할 때 개는 예. 덮을 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개개라고 해서 덮다는 동사보다는 전체 문장을 포괄할 때에 사용하는 부사어로 해석해야 사용되고요. 되는군요. 차는 이 차입니다. 이곳이라는 의미고요. 신은 몸신자로 다 알고 계신 글자죠. 발은 털업 발자, 털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차 신발은 대개 나의 이 몸과 털억은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요. 4대 5상의 사는 넉사자, 대는 클대자, 5는 다섯 오자, 상은 떳떳할 상자입니다. 그래서 4대 5상은 4가지의 중대한 것과 5가지의 떳떳한 것. 그래서 4대와 5상 각각의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구절풀이를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9강서부터는 내 몸의 행동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덕목들을 이제 설명하는 구절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난 18강까지 한 것과는 또 내용이 이제 전환이 일어나서 개인적인 수양,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문자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개자부터 보실까요? 덮개 개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글자는 위에 이제 풀초자가 있고 밑에 있는 글자가 어찌 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발음 성분으로 쓰인 형성자입니다. 그런데 발음 성분하고 지금 전체 글자의 발음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근데 이 개자도 원래 발음이 이제 중국어로 읽어보면 그어라는 발음이 있고 합자도 흐어라는 발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발음되는 부위가 같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읽었을 때는 발음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는 이제 같은 발음 성분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설문에서는 뭐라고 이 글자를 설문에서는 점야라고 해서 풀초자 밑에 점칠점자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덮을 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적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적은 뭘까요? 거적이요. 볏짚을 이렇게 얽어가지고 만든 일종의 두터운 천의 역할을 하는 왜 우리 거적대기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건데요. 그것은 옛날에 이제 대체로 초가집이었으니까 초가 지붕을 이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덮는 것, 덮다, 덮개라는 의미가 이제 본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덮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사적으로 대체로, 대개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의미가 좀 확대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대체로 대개라는 거는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덮는다는 것에서 의미가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죠. 한문을 읽다 보면 이제 개자가 등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뜻의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설문의 자형을 보시면 분명히 풀초가 있고 밑에 이제 갈 거와 그른 명이 합쳐져 있는 합자가 있는데 요곳에 다른 형태의 글자도 많이 쓰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속자인데요. 풀초하고 갈 거가 잘못 이렇게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형이 좀 잘못 변화된 글자가 양양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네요. 그런 형태로 쓰인 글자도 속체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글자는 이제 풀초가 들어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개자고요. 그 다음에 차자를 한번 볼까요? 차자는 이 차자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피차라고 할 때도 이걸 씁니다. 근데 이것 저것 그러면 뭘 지시하는 거지. 지시하는 것 자체는 어떤 특정한 물건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것이라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차돼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무슨 글자였느냐. 그걸 이제 글자의 모양을 볼 텐데요. 설문 소전을 보셔도 그칠 지자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람인이 있습니다. 그 칠지는 원래 발 모양에서부터 나온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사람인처럼 보이는 이것은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화자의 오른쪽 화자에. 부분에 있는 그 모양인데요. 이것이 무슨 글자냐? 이게 왜 2차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첫 부분에 있는 갑골문에 가보시면 발바닥을 상영한 그칠 지자가 보이고요. 왼쪽에 이제 사람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로 사람을 밟는다라는 뜻이 본래 의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발족자 옆에 2차자를 쓰면 밟을 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 그런 의미였는데 애초부터도 근문의 단계에서부터도 밟는다는 의미로는 잘 쓰이지가 않고 뭐 사람의 이름을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이곳 지시사로 쓰이거나 해서 굉장히 가차된 시기가 이른 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거죠. 이놈! 이렇게. 자, 그다음 글자는 이제 몸신자인데요. 이것도 이제 잘 아는 글자죠. 그렇죠. 몸신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글자로 몸을 그대로 상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전에서부터도 그렇고 구문자자형으로 갈수록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특히 배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네요. 아마도 배 부분이 나오고 들어가고가 확실히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도 그럴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글자가 이제 여성이 아이를 배웠을 때 이제 배가 나오는 그걸 통해서 이제 신체의 변화가 두드러지니까요. 그걸 표현한 글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는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또 지나가는 제 생각이긴 한데 사람의 몸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팔과 다리나 머리 같은 경우는 선으로밖에는 이제 이 한자 사용해서 표현이 안 되는데 반해서 그럼 뭐냐? 몸뚱아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척추를 둘러싸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걸 강조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죠.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터럭 발자잖아요. 복잡해 보입니다. 설문 해자부터 볼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뢰할 레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글자가 세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뇌자를 구성하는 조개패가 밑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성부가 되는 것이 한쪽 위로 좀 올라가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자도 맨 밑에 보시면 개견자처럼 보이는 하나의 글자 성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두 개의 성분이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설문소전에서는 이렇게 쓰였지만 오늘날의 해서자형을 보시면 이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윗부분이 머리털이 드리워질 표라고 해서 이제 붓으로 쓰이는데 이 글자가 들어간 게 대체로 머리카락, 털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글자고요. 밑에 있는 글자가 이 글자가 재밌어요. 이 글자가 개가 달릴 발자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이죠. 근데 이제 요게 들어가면서 발음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가 형성자고 이게 터럭 발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밑에 있는 글자가 소리이기 때문인 거죠. 서주시기의 근문을 보시면 개의 모양을 상용하고 있는데 개의 다리 부분이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 글자가 개가 달린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발자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사람의 눈이 보이시죠? 그리고 눈 위에 뭔가 터럭이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머리털을 의미하는 글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설문해자 혹채로 가보면 눈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이 보이고 그 위에 머리털이 난 이런 머리 숫자가 보이죠. 그래서 확실히 머리 위에 난 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글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차 신발 할 때 신과 발은 단순히 이제 몸과 머리털 이거는 이제 사람의 몸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이 몸, 그다음에 이 머리털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의 존재, 사람이란 하나의 존재 이렇게 개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어머님의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사실은 몸과 그리고 머리카락만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나라고 하는 인간 전체를
뜻하는 그 뜻으로 사용한 네. 게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보면은 정말 네. 그렇죠. 예, 저희 큰아이를 낳았을 때 보니까 머리카락이 새카맣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새카맣게 머리카락이 돼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이제 효경에 나오는 네, 글자가 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면은 신체 발부를 줄여가지고 신발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 글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다음에는 이제 넉사는 이건 숫자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이제 숫자이니까 당연히 이제 지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골문에 있는 자형하고 후대에 만들어진 자형하고 조금 형체가 다릅니다. 원래 갑골문을 보면 한일자, 두이자, 석삼자는 다 획을 쌓아서 만들듯이 넉사자도 획을 쌓아서 4개를 쌓아서 만들었어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사자로 만든 거죠. 4까지는 쉬운데 막 10까지 숫자 쌓으려면 그건 좀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춘추 시기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의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지금 설문해자에는 요 글자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설문해자에서 사자는 뭐라고 했냐면 4개로 나뉘어진 모양을 상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춘추시대의 글자를 보면 등분이 지금 4등분이죠. 요것에서 4개의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나중에는 4개를 표현하는 의미로 이제 전환이 돼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획을 쌓은 그 자형은 포기하고 이제 넉사자를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개자를 보실까요? 이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저희가 여러 번 사람의 상형한 글자로 예를 많이 들어드렸죠. 그렇죠. 이 글자는 그야말로 사람이 사지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상영한 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팔다리를 크게 벌리고 서 있을 때가 가장 커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사람의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상영해서 원래는 아마도 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상영한 글자였을 텐데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크다라는 개념만 남아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크다라는 상태를 형용하는 글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 하면 그러면 4가지 큰 것? 이렇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4가지의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풀 수가 있는데 사대라고 하는 게 불교의 용어 중에 있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 천지자연과 이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지수화풍, 그래서 땅과 물과 불과 바람, 이 4가지가 온 세상의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걸 사대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앞에도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하는 그 효경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대를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대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그럼 사대라는 것을 용어가 없느냐. 근데 육아에도 사대라는 것으로 그 표현하는 개념이 있어요. 육아에서는 그러면 이 사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 사대를 천지, 그 다음에 군친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과 또 임금과 또 그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존재하게 하는 어떤 아주 귀중한 중요한 중대한 요건들이네요. 요건들 또는 관계들이라고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대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오자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오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나라 때의 글자를 보면 획을 5개 쌓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한일자 획들을 5개 딱 쌓으면 5이니까 이게 오다. 그것도 이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나라 때는 요 글자 외에도 X 표시를 해서 그것도 숫자를 표현하는 오로 사용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문해자로 가보시면은 나중에는 위아래에 2획이 있고 그 아래를 교차시킨 그 획을 이제 오라고 이제 사용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자형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오자가 되었군요. 그래서 이 글자는 설문해자에 보시면 이것을 오행으로 풀어놨어요. 이미 그때부터도 이게 오행과 관계되는 그냥 글자다 이렇게 딱 정했군요. 숫자가 아니라 오행이다. 그리고 그 풀이를 위아래에
하늘과 땅이 있고 천과 지가 있고 그다음에 음량이 그 사이에를 교체하면서 운행하고 있다. 이제 후대에는 이것이 이제 음량 오행과는 관계없이 숫자 5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를 설문에 근거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5라는 것은 이제 교차한다는 게 본래 의미다. 이렇게 푸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숫자라고 하는 것은 가차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렇죠. 원래는 획을 쌓던 단순하지만 그래도 획이 좀 많은 그것을 숫자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것을 빌려서 숫자 5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상자인데요. 전에 이 상자는 치마상자로 한번 나왔었죠. 이 글자는 항상 상자이기도 하고 떳떳할 상자로도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데요. 이 글자의 원래 의미는 설문에 보면 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에 있는 아래 옷의 그래서 오드이변을 쓴 그 글자와 같은 글자 이체의 자형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본래는 이 두 글자가 구분이 되지 않다가 이 글자가 치마라는 의미도 나타내고 동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것, 항상 일정한 것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로도 동시에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의미에 따라서 글자가 이제 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치마를 나타내는 글자는 오드이자를 붙여서 표현해주고 이 글자는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되면서 뭐 항상 일정한 것, 그 다음에 항상 뭐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글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상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상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나요? 오상은 우리가 이제 육아에서 보통 얘기하는 인의 예지 신 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5가지의 덕목.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5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수양하고 그래서 이 5가지의 덕목을 자기 것을 만들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대와 5상을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차, 신발, 대개, 이 몸과 털업. 그러니까 이 몸은 인간은 4대와 5상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전체 구조를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강의 내용부터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그죠? 태어나서 개인이 태어나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자기의 그런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쌓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글자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것을 이어서 8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 국양, 기감, 회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부모한테 잘 받은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잘 봉양하고 받들고 그리고 잘 다듬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하늘의 황 집 오집주